안녕하세요 친구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바일에서 하단 독바 있죠. 하단에 붙어가지고 내비게이션처럼 스크롤을 해도 따라다니는 하단 독바, 요거를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하단 독바를 디자인할 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영상으로 가시죠.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디자인은 샘플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UI UX 컨셉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하나 빠르게 녹화해서 올린 게 있는데요. 그 샘플 예제입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값을 750으로 그때 작업을 했었어요. 볼까요? 750이죠. 750이란 사이즈는 아이폰 X 사이즈의 곱하기 2배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720이에요. 곱하기 2 사이즈가.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 하단 독바하면 오늘은 기초 강의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그러면 가로값을 일단 꽉 채워야겠죠. 이렇게. 자, 750에 맞게끔 꽉 채워 주십니다. 자, 이 높이값이 중요해요. 높이값. 보통 아까 제가 앞에서 안드로이드는 720의 가로값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곱하기 2 사이즈로 진행했을 때 높이값은 보통 한 110에서 120 정도가 좀 무난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업이나 디자이너마다 이 높이값이 조금씩 차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작업할 사이즈는 가로값이 75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130 정도로 여유있게 좀 잡아줄게요. 130 정도로 이렇게 여유있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밑에 독바를 하나 복사할게요. 이따가 디자인해서 붙이면 되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자, 지금 가로값이 750이죠. 아이콘이 일단 몇 개 들어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아이콘은 하단 독바에 5개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는 뭐 6개, 7개도 넣고 어디는 뭐 3개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값을 좀 찾기가 애매해서요. 그냥 보편적인 5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계산기를 먼저 키시고요. 750 나누기 5는 150이네요. 그죠? 그럼 150을 하시면 돼요. 자, 150 5개를 쭉 깔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150짜리. 그럼 딱 5등분이 나눠지네요. 자, 이제 아이콘을 좀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이콘은 라인 형태든 면이 채워진 형태든 상관은 없어요. 저는 면 형태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다시 XD 화면으로 오셔서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얘를 갖고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독바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등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5등분을 하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좌측 우측 보시면 지금 48씩 띄었네요. 48씩 띄었네요. 그죠? 우측 좌측 48씩 띄었는데요. 자, 또 하나를 복사해 봅니다. 자, 이 독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시각에 따라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지금 이 아이콘이 좀 퍼져 보여요. 뭉쳐 보이지 않고 퍼져 보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안쪽 간격과 바깥쪽 간격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바깥쪽이 좁고 안쪽이 넓으면 아이콘 자체가 퍼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안쪽이 더 넓고 바깥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퍼져 보이는 레이아웃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이게 틀렸다 맞다는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저렇게 퍼져 보이는 독바를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뭉쳐 보이는 독바를 쓸 때도 있어요. 자, 봅시다. 아까 여기 간격이 48이었죠. 맞나요? 48이죠. 그럼 여기서 48만큼을 배제합니다. 48 그리고 여기도 48. 자, 이 48을 배제한 이 간격이 중요하겠죠. 이제 자, 654네요.
654예요. 그죠? 자, 그럼 또 계산기를 켜봅시다. 654 나누기 5 엔터 하면 어때요? 소수점이 떨어져 버려요. 130.8이 떨어지네요. 그죠? 항상 디자인을 하실 때는 소수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간격이. 왜냐하면 코딩을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소수점은. 자, 그래서 이제 소수점을 좀 없애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반올림을 한번 해볼까요? 131이겠죠? 자, 131.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이 디자인은 곱하기 2배수예요. 홀수가 나올 수가 없는 치수입니다.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간격이든 사이즈든 어떤 거든 폰트 크기든 홀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32로 해야 되나? 132로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132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근데 분명히 그럼 벗어나겠죠. 자, 132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봅시다. 제대로 다 됐네요. 자, 그럼 얼마가 지금 오차가 생기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겼을까요? 6픽셀이 오차가 생기네요. 6픽셀. 6픽셀이 오차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1씩 1111 만약에 이 4개를 이 5개를 131로 해도 오차 범위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 좌측 우측에 이 48 마진 있죠. 차라리 얘네를 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봅시다. 여기 50, 여기 50, 2픽셀씩만 줄게요. 봅시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 봅시다. 750 빼기 우측 50 빼기 좌측 50 빼기 나누기 5는 130이 딱 떨어지죠. 자, 봅시다. 130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130, 130, 130, 아이고, 130, 130, 130. 이러면 딱 떨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이 간격에 대한 치수도 짝수고, 여기 좌측 우측 마진도 짝수고. 제가 홀수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50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홀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48인데 49로 얘를 이렇게 49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48이면 40, 50이면 50 이런 식으로 짝수로 떨어지게끔 치수를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이 아이콘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자, 이 좌측 우측 마진은 빼고요. 가운데 정렬.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빨간 걸 좀 지워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아이콘보다 이 아이콘이 좀 오밀조밀하게 뭉쳐 보이는 듯한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간격을 사용하시던 뭐가 맞다 틀리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단 독발을 디자인하실 때는요, 눈대중으로 간격을 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5등분을 재거나 아니면 좌측 우측 마진값을 잡아주고 그것을 제외한 그 안에서 5등분을 하시거나 이렇게 간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딩할 때도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리고 하단 독바 같은 경우가 뭐 3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4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7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 7개짜리로 한다고 하면은 8개나 7개. 얘 같은 경우는 전체 750에서 저 같으면 7을 나눌 것 같고요. 5개짜리면 아까 좌우 마진을 뺀 나머지 간격에서 5를 나눌 것 같습니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만약에 이제 3개짜리 독바가 있다 가정을 합시다. 자, 볼까요? 750 나누기 3이 떨어지나요? 250으로 떨어지네요. 자, 250으로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자, 250이네요. 그죠? 250, 250, 2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냥 3개만 해봅시다. 3개만 이렇게 되겠네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탁, 어때요? 얘도 역시나 조금 퍼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죠? 그러면 자, 아까 50을 뺀 나머지 650이었죠. 650 나누기 3은 소수점이 떨어져 버려요. 이러면은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50씩 띄고 5로 나눴을 때는 분명히 정수로 떨어졌는데, 이게 3개짜리를 쓰려고 하니까 이 50의 간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750 빼기 48 빼기 48 나누기 3은 218이네요. 48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 간격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심플해졌네요. 소수점 나올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48, 자 이거를 48 하고 여기서 218이었죠? 218 좋아요. 218 218 해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하신 다음에 좌측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꼭 간격을 꼭 5등분을 해야 되고, 꼭 4등분을 해야 되고, 꼭 3등분을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독바가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띄우고 싶은 대로 띄우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난 70씩 띄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70씩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70씩 본인이 띄우고 싶은 만큼 띄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눈에 맞춰서 띄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격을 무슨 기준으로 띄었어? 라고 이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제가 볼 때는 70 기준이 좋은 것 같아서 70으로 띄었어요 하는 것보다는 이 750 사이즈에서 정확히 5등분을 하거나 좌측 우측의 가이드를 제외한 그 간격 안에서 5등분을 해서 이 간격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들이 왠지 조금 더 설명이 추가되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된 독바를 갖고 오셔서 이 위에다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이 빨간색 박스는 지워줄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독바에 있는 스트로크 빼주셔야겠죠. 자, 스트로크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긁 거냐, 이렇게 이 독바 경계가 애매모하잖아요. 흰색이니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나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 독바의 경계선, 이 경계면을 구분할 거냐, 아니면은 나는 그림자로 구분을 할 거냐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그림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림자를 살짝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그림자가 너무 진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밑에 컨텐츠가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림자를 쓰실 때는 은은하게 그림자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페이지가 어디 페이지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셔도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추가하고 싶어요. 50씩 뭐 라운드를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이 앱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지금 컨셉이라서 제가 라운드를 한번 주어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퍼져가는 아이콘들 있죠. 퍼진 아이콘에서 여기서 50을 주게 되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타이트해 보이죠. 이쪽이 좀 타이트해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안쪽으로 아이콘들이 뭉쳐지고 얘는 라운드 쪽으로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단 독바를 디자인 하실 때 내가 라운드를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직선으로 쓸 건지 얘처럼 그거에 따라서도 간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명심하고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바 밑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폰트. 자, 폰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엄청 간단해요. 그냥 잠깐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 독바에 들어가는 폰트 사이즈는 어디까지나 곱하기 2배수 사이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자, 일단 얘네들을 다 박스를 잠깐 걷어내 볼게요. 아이고, 박스를 다 걷어낸 상태에서 자, 대충 뭐 요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가깝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간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배치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자,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이즈를 볼까요? 21에 21이네요. 위아래가 21이에요. 그죠? 홀수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자,
얘를 한 칸 내리고 아이콘들을 한 칸씩 위로 올릴 거냐, 이렇게요. 그러면 위아래가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이거 하나 복사해 둘까요? 자, 아니면 21에서 나는 살짝 아이콘을 위로 올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 또 판가름이 날 수가 있어요. 폰트가 들어갈 때 이 위하고 아래 간격이 또 꼭 일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빈 공간이 많고 아이콘은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이콘을 약간 위로 올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하단에 갤럭시 자체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 자체에 하단에 UI가 생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기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아이콘을 살짝 위로 올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 얘하고 겹쳐 보이는 현상이 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거예요. 이 영역 자체가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가 안 맞아지면 오히려 아이콘 쪽을 위로 올려주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단 독발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리면 이 하단 독발은 투명도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95, 너무 안 보이나요? 뭐 9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은은하게 뒷배경이 살짝 보이게끔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바일 하단 독박 내비게이션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알고 나니까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다음 디자인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